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6월 13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반도체 관련주의 강한 상승이 나와서인지 시장 흐름이 괜찮았다고 생각이 되었고,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0.3%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후장이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나쁘지 않았었고, 오히려 코스닥은 1.2%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았는데, 한 가지 조금은 우려하는 점이 있다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RSI 지수로 봤을 때는 현재 과열권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좋을 때 조금은 경계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역시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의 급등이 돋보이는 것 같고, 어제 조금은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2차원지 관련주들, 이쪽은 조금은 쉬어갔던 것 같죠. 그리고 코스닥은 자, 다시 한번 에코프로 그룹주가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도 엔터 기업들은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까지 코스닥 내에서는 많은 업종들의 상승이 나왔었죠.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융투자 쪽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썩 달갑지는 않아요. 금융투자는 비교적 단타 성향이 짙거든요. 그래서 또 손바닥 뒤집듯이 매수 매도가 반복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은 참조를 해보시고요. 또 코스닥은 자,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오늘 1000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이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7거래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동안은 외국인이 매수를 했었다면 기관은 반대로 계속 강한 순매도가 나왔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모처럼 강한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급등이 나왔던 에코프로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삼성 SDI는 많진 않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두산에너빌리티. 오랜만에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를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글로비스, 하이브, 대한항공, 이런 순서대로 매수를 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전날 나스닥이 1.5% 급등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13,400포인트를 돌파했고, 또 길게 봤을 때는 제가 직전에 말씀드렸었던 직전 고점 있죠. 지금의 흐름이라면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에서 저항을 받지 않고 또 빠르게 돌파한다는 것은 시장에 강한 힘이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이번 주에 많은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상승 기조가 이어지는지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1.5% 급등이 나왔고, S&P 500도 0.9%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직전 고점을 살짝 돌파했어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돌파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다우지수도 0.5%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조만간에 직전 고점을 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고, 또 반도체 지수가 무엇보다 어제 3%가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자, 이렇게 반도체 지수가 급등이 나오니까 어제는 반도체가 조금 쉬어갔었잖아요. 반대로 2차원지가 강세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2차원지가 조금은 쉬어가고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의 강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정말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면 작년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시장이 내내 흘러내렸다면 최근에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오는 것 같죠. 그래서 마냥 하락하는 시장도 없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마냥 상승만 나오는 시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니케이도 1.8%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33,000포인트를 돌파했어요.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에 또 33년 만에 신고가를 경신했고, 조금만 더 상승이 나온다면 역사상 신고가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만도 1.6%,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예요.
반대로 중국 증시만 조용하네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어제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어제도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본, 대만, 미국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 탄력이 국내 시장의 반도체 기업 위주로 강한 힘이 전가가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몇 가지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FMCA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은 빼먹은 것이 있었는데 오늘 저녁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소비자 물가지수의 중요성을 봤을 때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전망치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저번 달에 처음으로 4%대에 진입을 했었고 이번 달 예측치는 5월달이죠. 4.1%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번 달에는 0.1% 감소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0.8% 감소가 있을 것이고 머지않아서 3% 진입까지도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연준에서는 실제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2%대가 될 때 그때 비로소 금리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었잖아요. 자, 그럼 2%대가 여기거든요. 2%에서 3% 사이. 그럼 만약에 정말로 4.1%가 나온다면 넉넉하게 잡아도 1.2%, 그 정도만 물가가 떨어진다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는 2%대의 물가에 접하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물가가 떨어져도 다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도 이번에는 잘하면 2%대에 대해서도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는 물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보다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 밤 9시 30분이에요. 정말로 예측치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서 이게 즉각적으로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정말로 4.1%가 나오면 연준이 금리 인하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그 밴드의 가시권까지 들어오는 만큼 그런 부분을 조금을 기대해보자 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반기에 분명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 가장 큰 이슈로서 한번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몇 가지 종목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에코프로가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다소 쉬어가는 구간이 발생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재차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재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재료가 있었더라고요. FTS 편입. 저도 FTS는 처음 들어봤었는데 빨간 줄 한번 읽어볼게요. 이 FTSE는 MSCI 지수를 들어보셨죠? 그 지수와 함께 글로벌 펀드의 투자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 초 분기 리뷰에서 에코프로를 신규 편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은 12일이 될 것이고요. 현지 시각 12일이니까 국내 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다음 주 월요일 16일날 반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펀드의 투자 기준이 되는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것은 그걸 추종하는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왜냐하면 예시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국내 기업들하고 미국 기업까지 그 정도는 많이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 브라질 기업이라든지 또 호주에 있는 몇몇 기업들, 솔직히 아는 기업들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투자 기준을 판단할 때 만약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던가 아니면 이와 같은 조금은 신뢰할 수 있는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매수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편입이 된다는 기대감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전략을 말씀드려 볼게요. 항상 어떤 공식력이 있는 MSCI 지수에 편입이 있을 때는 만약에 시점이 있대요. 그럼 그 직전에는 주가의 상승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히려 확정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크게 되돌림이 발생이 돼요. 왜냐하면 글로벌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선제적으로 기대감에 매수했던 물량이 크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에코프로가 이번 달 들어서 한 30%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반등은 분명히 조금 전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와 같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가능성적인 측면으로서 열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주식에는 100%는 없기 때문에 편입이 된 이후부터 계속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과거의 MSCI 지수 편입 사례를 봤을 때는 확정 시점을 전후로 해서 선제적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하락이 나온다. 그 점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분홍색 선을 그었죠. 저번에도 나스닥을 예시로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목표 가격을 직전 고점으로 형성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직전 고점까지 근접하게 올라왔거든요. 때문에 이것도 많은 분들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명분이 될 수 있으니까 필히 이번 주 말부터 다음 주까지 에코프로는 조금은 조심할 수 있는 구간과 위치로서 바라보고 대응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다들 9시 30분에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참 이렇게 1년 동안의 추이를 보니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빨리 이런 부분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실제로 금리 인하 시점이 빨리 다가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